2023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버스 정류장. 오후 4시에 하늘은 이미 어둑했고 칼바람이 가로수를 뒤흔들었다. 박정숙은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트 계산원으로 오후 근무를 마치고 막 나온 참이었다. 발이 시렸다. 오래된 털부츠 밑창이 얇아진 탓이었다. 그때였다. 정류장 한쪽 구석에 웅크린 노인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7, 80은 좋게 됐을까? 얇은 점퍼 차림으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방도 지갑도 핸드폰도. 정숙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흐릿했다. 입술이 파랬다. 노인 집을 잃어버렸어요. 정숙은 순간 멈칫했다. 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길을 잃었다는 건지 집이 없다는 건지. 그런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정숙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날 그녀가 내민 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한 달 뒤 정숙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박정숙은 스스로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잘난 것도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 사람. 남편 이종철과는 25에 결혼했다. 새방 한 칸에서 시작해 아이 둘을 키웠다. 딸 이수진, 아들 이수혁. 남편은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정숙은 식당 서빙, 공장 부품 조립, 동네 세탁소 보조 일을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은평구에 작은 빌라 하나를 장만한 게 2001년이었다. 42세 때였다. 이종철 여보, 우리도 이제 집이 있어. 정숙, 그러게요. 이제 됐네요. 그 말이 전부였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냥 너무 지쳐 있었다. 남편은 2015년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떴다. 62이었다. 허무한 나이였다. 퇴직금도 없었다. 보험도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80만 원이 남았다. 그때부터 정숙은 혼자였다. 딸 수지는 인천에서 살았다. 남편도 있고 애도 둘이었다.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명절에 가끔 얼굴을 보이면 다행이었다. 아들 수혁은 달랐다. 서울에 살았고 가끔 들렀다. 결혼은 38에 했다. 상대는 오연주. 대기업 인사팀에 다니는 여자였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정숙은 느꼈다. 눈이 빠르다는 것을.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는 그 눈빛이. 어머니 집이 참 아늑하네요. 아늑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걸렸다. 수혁이 결혼하고 나서 정숙의 일상은 더 조용해졌다. 마트 계산원 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시급 12,000원. 한 달에 200 남짓 들어왔다. 빌라 관리비, 전기세,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도 정숙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내 밥은 내가 먹는다. 그거면 됐지. 그런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을 만난 날. 그게 2023년 11월 첫눈 오는 날이었다. 후에 정숙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아니, 다시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정숙은 노인에게 자신의 패딩 조끼를 벗어 어깨에 둘러줬다. 자기는 안에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니까. 어르신 가시는데 어디세요? 잊어버렸어. 가족 연락처도 몰랐다. 핸드폰도 없었다. 지갑도 없었다. 정숙은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겁먹은 아이 같았다. 무섭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눈빛. 일단 저희 집 가서 따뜻한 거 드시죠. 가까워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정숙의 팔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 같았다. 집에 오자마자 정숙은 핫초코를 끓였다. 노인은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조금씩 마셨다. 고마워요. 오래간만에 따뜻하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채말순. 채말순이에요. 이름 석자를 말할 때 노인의 눈이 잠깐 또렷해졌다. 정숙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1시간 뒤에 사람이 왔다.
채말순 할머니의 아들이었다. 최상범 50대 초반.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이 아줌마가 데려다 줬어.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정숙은 손을 저었다. 정숙 괜찮아요. 그냥 근처 살아서.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최상범. 한성건설 이사. 정숙은 명함을 받아 냉장고 문에 붙여놨다. 별 생각 없이.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흘 뒤 전화가 왔다. 박정숙 씨 맞으시죠? 저 최상범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정숙 아내. 어르신 건강하세요? 덕분에요. 그런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갔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다. 최상범은 먼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리에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세요. 요즘 부쩍 심해지셨거든요. 그날도 저희 몰래 나가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박 선생님 뵙고 싶었던 건 어머니가 선생님을 자꾸 찾으셔서요. 정숙은 잠시 멈췄다. 정숙 저를요? 최상범 네. 따뜻한 아줌마라고만 하시는데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봉투를 밀었다. 감사 인사가 너무 작은 걸 알지만 우선 이걸로. 정숙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이런 거 안 받아요. 어머니를 살리셨어요. 그날 기온이 영하였거든요. 더 계셨으면. 말이 끊겼다. 남자의 눈이 빨개졌다. 정숙은 봉투를 도로 밀었다.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졌다. 그런데 열흘 뒤 최상범이 또 전화를 했다. 어머니가 선생님 손을 잡고 싶다고 하세요.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망설였다. 낯선 인연이었다. 그런데 손을 잡고 싶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정숙 어디로 가면 되나요? 채말순 할머니는 서대문구에 있는 큰 단독주택에 살았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는 집. 오래됐지만 손질이 잘 된 집이었다. 왔어요? 따뜻한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르신. 손 줘봐요. 할머니는 정숙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정숙은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정숙은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줬다.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옛날 얘기를 들었다. 최상범은 처음엔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다. 정숙은 매번 거절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도 외롭거든요. 그 말에 최상범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최상범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어머니가 좀 힘드세요.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정숙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폐렴이 왔다고 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러 기관이 약해졌다고. 왔어요. 네, 왔어요. 어르신, 손 잡아줘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정숙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나 사실 기억 다 있어요. 요즘은. 정숙은 멈췄다. 네? 채말순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일부러 나간 거예요. 정숙은 말을 잃었다. 죽으러 나간 거예요. 춥게 얼어서 가면 편할까 싶어서. 방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왜요?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치매라고 하니까. 이제 점점 더 모르게 될 거라 하니까. 그 전에 가는 게 낫다 싶어서. 정숙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정숙 근데 왜 제 손 잡으셨어요? 그날 따뜻했거든요. 오래간만에 나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
정숙은 그제야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최상범이 조용히 들어왔다. 문 밖에서 다 들었던 것 같았다. 박정숙 선생님. 네. 어머니한테 상속 재산이 있어요. 오래된 토지.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고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원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치매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채말순 할머니는 그로부터 2달 뒤 겨울이 끝날 무렵 세상을 떠났다. 폐렴이 악화됐다. 병원에서 조용히. 마지막 며칠 동안 정숙은 매일 갔다. 손을 잡아줬다. 노래를 불러줬다. 옛날 드라마 얘기를 해줬다. 정숙 씨. 네. 나 이제 기억이 다 없어지면 정숙 씨도 모를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채말순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어.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다시 뜨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최상범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니 유언장이 공증돼 있었어요. 토지 일부를 박정숙 씨 명의로 넘기라고.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저는 정말 그냥 손 잡아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그게 삶을 되돌려준 거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옆 목련이 막 봉우리를 맺고 있었다. 그 토지는 작지 않았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이상 밑창 다른 부츠를 신지 않아도 될 만큼. 정숙은 마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냥 다녔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녀가 그날 내민 손은 이익을 바라고 내민 손이 아니었다. 그냥 추운 날 옆에 있어줬을 뿐이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것을 준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채말순 할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